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오늘 10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죠. 그런데 김철근 사무총장이 지금 명단에 반발해서 사실상 탈당 선언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국면입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명단은 지금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학과 교수, 2번에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치했습니다. 3번에는 문지숙 차의과대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곽대중 대변인, 5번은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그리고 6번에 이 대표의 측근이죠.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에 정지현 동물권보호 변호사, 8번에 광노성 교수, 9번에 박경애 전 공군소령, 삼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번에 조성주 세 번째 권력 공동운영위원장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오늘 명단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김철근 사무총장이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김 총장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정무실장을 맡았죠. 정무실장으로 계속 함께 해왔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2번이나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할 때도 함께 했고 또 징계를 받을 때도 함께 받았고 그래서 탈당을 할 때도 역시 함께 탈당을 했습니다. 이준석과 모든 것을 함께 해온, 이준석이 당에 들어가서 대표가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해온, 거의 한 몸으로 움직이다시피 해온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창당 후에는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당 살림을 맡겼을 정도로 측근이기도 합니다. 김철근 총장 입장에서는 이번 비례대표 명단에 상위권에 배치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관계인 셈이죠. 그리고 다른 것을 떠나서 의리상으로 볼 때도 그 정도 가치에서 하면 비례대표 명단 정도는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비례대표로 한 사람을 챙길 수 있었다면 천하람보다는 김철근을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정치 도리로 맞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공관위원장은 김철근 이름을 아예 비례대표 명단에서 배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철근 사무총장은 SNS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 라고 밝히고는 잠적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탈당선은 비슷하게 해버린 것인데요. 김 총장은 신당이 창당되고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헌신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챙겼는데도 이준석 대표로부터 배신당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전남 순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던 천하람에 대해서는 지역구 출마를 포기시키고 남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순번 2번을 줬습니다. 아마 개혁신당이 만약에 하다면 당선 가능한 마지막 번호가 아닐까. 1번 아니면 2번까지. 어쩌면 1번 한 사람만 될 수도 있고 또 1번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 당선 가능한 것으로 점쳐지는 번호에는 천하람은 그 번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근인 이기는 6번에 배치시켰죠. 그렇게 보면 천하용인 가운데 이 대표의 측근 중 천하용인 가운데 국민의힘 잔류를 선택해서 이번에 경기도 가평에서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받았죠. 김용태. 그런 김용태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사람, 그러니까 천하람, 이기인은 비례대표에, 그리고 허은하는 영등포에 출마했죠. 그렇게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온갖 구전 일을 도맡아 했던 자신은 비례대표 명단에서 아예 제외되었으니까 화가 단단히 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 같은 반응에 아마 이준석 대표 굉장히 뜨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철근 사무총장은 너무 오랫동안 이 대표의 측근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고 있는 내용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두운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2021년 대선 기간이죠. 2001년 말 강용석 전 의원 등이 운영하던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했던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관련 파동입니다. 그 파동이 있었을 때 김철근 사무총장이
이 대표의 메신저가 되어서 대전에 있는 유성을 오가면서 수습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이 대표가 그 당시 협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가 그럼 지금 사람을 내려보내겠다. 이래서 새벽같이 내려보냈던 사람이 바로 김철근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새벽같이 김철근을 내려보내서 투자 명목으로 7억 원짜리 각서를 써주고 입막음을 했던 사람이 김철근입니다. 김철근 사무총장 그 이후로도 성상납을 덮어나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해왔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자신이 비례대표 명단 자체에서 아예 빠졌으니까 김철근 입장에서는 화가 날만도 하겠죠. 이준석 대표 속으로는 개혁신당 비례대표에 기껏해 한두 명 당선될 텐데 후순위 정도의 명단이 들어가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제외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뒷번호를 생각하지 않았겠죠. 4번 늦으면 4번 6번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건 간에 명분상으로도 중간 정도의 순위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완전히 빠지는 것은 천지차이일 것입니다. 이준석에게 김철근은 약간의 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재명에게 정진상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진상이 이재명의 모든 어두운 측면을 다 알고 있고 직접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처리해온 사람이 정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재판정에서 한번 안아주고 싶다 이러면서 재판장에게 허락을 맡아서 안아주기까지 하는 그런 쇼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진상이 입을 여는 것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말이죠. 아마 정진상이 입을 열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자기 말 맞다는 50년 이상형을 선고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준석 대표는 물론 김철근 사무총장이 감옥에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껴안아주는 신용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김철근 사무총장 역시 자신이 했던 행동이 아무리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했던 행동이라고 하지만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입장은 못 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흘릴 수는 있고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장래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이 김철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비단 그 일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준석 이번에 낙선하면 정치적인 장래가 있을지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정황상으로 볼 때 이제 김철근이 입을 열면 이준석은 정치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근은 또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6억 6천만 원의 비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개혁신당이 그 돈을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는 위장합당의 결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고지원금 6억 6천만 원에 대해서 당시에 시끄러웠죠. 시끄러우니까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납할 방법이 없다면서 방법을 찾을 때까지 금고에 보관하고 있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법이란 게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서 개혁신당이 법을 개정해서 반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지금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혁신당의 금고에 지금 돈은 들어갔고 지금 많지는 않지만 개혁신당 간판으로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이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절실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본인부터 그럴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불법도 아니고 사용해도 되는 돈이 금고 안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중에 당비를 모아서 채워 넣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라도 손을 대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한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채워 넣고 말고는 또 그때 가서 이 문제죠. 정치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는 사용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모두 알고 있는 김철근 사무총장이 여기까지다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으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다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비례대표 순번을 조정하는 것 외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비례 명단에 반발하고 있는 양양자 의원이나 또 김용남 정책위 의장 이런 부분들도 다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입장에서는 성상납과 관련해서 지금 기소된 무고죄 그것과 함께 또 김철근 사무총장은 가슴에 올려진 또 다른 돌덩이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근 총장뿐만 아니라 양향자 원내대표 역시 오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향자 의원 역시 개혁신당이 최초 궤도에 오르기 전에 현역 의원 한 사람 없이 헤매고 있을 때 양향자 의원이 손을 내밀어서 원내 정당을 만들어준 사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양향자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도 분명히 지분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론 지역구에 지금 출마했지만 누군가를 추천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전혀 배려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 비례대표 공천을 통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정치력과 인간성, 또 이번에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이후 이준석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하는 요인이 하나씩 자꾸 지금 쌓여가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감사합니다.